자이언트6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6월 19일 금요일 충격의 3연속 끝내기 패배가 나왔는데요. 롯데는 지난 키움과의 졸전 끝에 고척돔 9연패를 끊어내며 다시 일어서려나 하는 팬들의 기대감을 무참히 짓밟으며 내리 2연패를 기록. 이어진 수원에서의 KT전에서도 역시 그간 최강의 천적으로 군림하던 배재성 선수에게 1회부터 전준우, 이대호, 그리고 한동희 선수까지 연달은 대포쇼를 가동하면서 7득점에 성공. 이후 이어지는 이닝에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8대0으로 그야말로 경기 초반부터 승기를 잡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중반부터 한없이 흔들린 박세영 선수를 필두로 야금야금 점수를 허용하더니 어느덧 8대8 동점까지 만들어냈는데요. 사실 그러면서도 속으로 기세 싸움에서 제대로 밀린 롯데의 필패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또 여태껏 시청한 시간이 아까워서 쭉 지켜보긴 했는데 구승민의 역투 속에 다시 한번 실마리를 찾아내나 싶더니 제대로 롯데 해버린 경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애꿎은 이인복 선수만 피를 본 격이 되어버렸는데요. 롯데 타선 역시도 상대팀 선발 배재성 선수의 제구가 안 되는 높은 슬라이더를 기반으로 해서 초전 박살을 내고 안도를 해버린 것인지 이후 수차례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는 빠른 타이밍의 공격, 그리고 아웃, 더불어 무기력하면서도 어이가 없는 보네드 수비로 인해서 경기가 끝나버렸습니다. 쓴소리를 좀 하자면 이런 경기는 보통 아마추어 야구에서나 나올 법한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나와버렸는데요. 혹시나 경기를 라이브로 관전하지 못하신 팬들이 계시다면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하이라이트나 재방은 시청을 안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저도 사실 간간히 이런 경기들을 지켜보면 멘붕이 오곤 해서 롯데 자이언츠를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혹은 팬분들께 그나마 조금이라도 경기를 재밌게 관전하기 위해서 올 시즌부터 해당 프리뷰 영상도 준비해서 선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괜히 기대하는 마음만 더 만들어 놓고 실망감을 더 크게 드릴까 싶어서 이 컨텐츠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는지 역시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 모두 이미 지나간 건 어떻게 할 수가 없기에 당연히 마음을 비워야 함이 맞겠는데요. 이어지는 KT와의 8차전에서는 롯데의 아드리안 샘슨 선수 대 KT의 초신성 소용준 선수 매치업으로 예고됐습니다.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샘슨 선수의 경우는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풀타임을 보내며 팀의 제4선발을 맡았던 대형 선수였고, 소용준 선수는 이제 막 프로 1년차의 병아리 선수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으로라도 샘슨 선수 입장에서는 소용준 선수에게 밀린다라고 하면 이만한 부끄러움 또한 없을 듯한데요. 하지만 또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소용준 선수는 올 시즌 7번의 선발 등판에서 4승 3패 평균 자책점 6.34를 기록할 정도로 안정감은 떨어지는 투수가 맞겠지만 신임답지 않은 당돌함과 팀이 꼭 잡아야 하는 경기에서는 또 점수를 주더라도 팀의 리드를 곧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앞선 7차례 선발 등판 중 퀄리티 스타트는 지난 6월 3일 부산전에서 7이닝간 무실점으로 틀어막은 기록이 전부였고, 최근 두 경기에서는 또 기아와 삼성을 만나면서 9.2이닝간 10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페이스가 좋지는 못한 투수가 되겠는데요. 우선 이 선수의 장점으로는 안정된 제구력으로 손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9이닝당 본래 터용 지수인 BB/9이 2.35에 불과한데요. 이 밖에도 우한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좌타자의 승부에서 앞선 기록을 보이고 있고, 피안타율 역시 2할 6푼 8리로 잘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우타자에게는 3할 2푼 9리의 피안타율과 함께 POPS도 8할 8푼 1리로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음에도 분명하겠고요. 9이닝당 홈런 허용 지수가 1.41개로 높으며 피안타율도 역시 2할 9푼 7리에 득점권에서는 4할 4푼 1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단순 지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또 당장에 즉시 선발감으로 분류하기는 좀 어려운 투수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불안 요소가 존재하죠. 네, 맞습니다. 낯가림. 그 롯데 자이언츠 구단의 특유의 낯가림을 통해서 소용준이라고 하는 초신성의 투수를 롯데 타자들은 이번에 처음 상대해보는 기회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데이터 자체가 상식적으로 안 맞아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존재하겠는데요. 구종은 보시는 것처럼 포심과 투심이 전체 60.1%를 차지하면서 브레이킹볼로는 체인지업과 슬라이더 순으로 레파토리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속구 평속이 143km로 리그 평균 수준의 포심의 피안타율이 1할이
발이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과 대조적으로 슬라이더라고 하는 구종의 피안타율은 6할 4푼 3리, 그리고 기타 변화구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맞아 나가는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어린 투수이니만큼 직구의 구위가 상대적으로 월등하지만 변화구에 대한 컨트롤은 아직까지 미안의 대기인 투수다라고 봐야 되겠고, 이를 이용해서 롯데 타자들은 소영준 선수의 패스트볼보다는 슬라이더와 같은 변화되는 구종에 대한 노림수를 확실히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롯데의 샘슨 선수는 앞서 4경기 선발 기회에서 1승 3패 평균 자책점 7.78을 기록할 정도로 이름값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부적인 지표를 살펴보기보다 저는 샘슨 선수의 부진 원인을 자가 격리 기간 중 컨디션을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한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 선수가 평균 속구 구속이 145km 수준으로 마킹되고 있지만 사실 저 구종이 일반적인 포심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싱커성에 가까운 싱킹 패스트볼 계열인데, 지난 시즌 빅리그에서는 평균 148에서 149까지 나왔던 선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평균 3에서 4kg가량이나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는 점인데, 이게 성립이 돼야 우타자에게 들어가는 종슬라이더라든가 좌타자 상대로 던지는 체인지업이 같이 살 수가 있겠는데, 완벽하게 궤도가 올라가려면 그래도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우선 가지고 있는 무기로 최대한 승부를 맞춰서 끊어가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성향으로 봐서는 잘 던지다가도 주자가 출루하면 한 번에 무너지는 케이스가 많았었는데요. 이 부분부터 개선하려고 하면 우선 볼넷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겠지만, 앞선 경기에서 타격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게 된 KT 타선을 상대로 어떻게 잡아낼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2이닝을 소화한 구승민 선수는 카드로 빼낼 수 없다라고 하는 점과 더불어 현 시점에서 박진영, 김원중 선수 외에는 마땅히 시소 경기에서 선뜻 등판시킬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샘슨 선수의 이닝 소화력 역시 상당히 필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시금 5할 승률이 깨져버린 롯데 자이언츠, 이 위기 속에서 팬들이 받은 실망감과 상처를 어떻게 보상해줄 수 있을지 역시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프리뷰 영상 마무리해보면서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